현대차든 기아든 자동차 부품 업종이든 1분기에 거의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자, 2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부품사들은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완성차량 수주가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배터리 관련한 그 전기차 신규 아이템 수주가 동반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심우재입니다. 예, 지난 영상 잘 보셨나요? 그 많은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처음 찍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회수가 2,000회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인사이트로 보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반기에는 꼭 보셨으면 하고 못 보신 분들은 지난 반도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은 내년도 순이익 증가율 1위 업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고요. 자, 공급 측면에서 이 삼성전자의 감산을 필두로 해서 이 전체적으로 감산 효과가 본격화가 되고요. 2분기를 기점으로 재고가 감소가 된다. 자, 이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DDR4에서 DDR5로의 전환이 가속화가 되고요. 특히 AI와 연관된 HBM의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저점은 2분기고 하반기부터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들고 계시다면은 자, 전고점까지는 들고 가자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이제 대형주가 상승을 하면은 중소형주인 소부장 업체의 주가 상승 탄력도는 훨씬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거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에 특화된 업체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은 부품이나 소재 업체들, 그리고 나는 좀 공격적이다. 그래서 공격적인 매매를 원하시면은 HBM 관련주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만 이런 주식들은 아직까지는 이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바이앤홀드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영상에 대해서는 요약을 한번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 자동차와 중소형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할게요. 반도체 소부장부터 다시 할게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이 대형주가 간회장에서는 소부장 같은 이 중소형주들의 주가 상승 탄력도 훨씬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는 이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에 특화된 업체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부품이나 소재 업체들 보시라 그랬고요. 그리고 나는 좀 공격적인 수익을 원한다 그러면 HBM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다만 이 HBM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또 실질적인 수혜보다는 약간의 그 테마성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앤홀드보다는 좀 적극적인 매매를 해서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 자동차와 주로 이제 자동차 중소형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그 자동차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 업종이든 1분기에 거의 사상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달 반 정도 쉬었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실적 피크아웃. 항상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오르면은 이번이 피크일 거야라고 하는 이 주가 실적 피크아웃 우려로 한 달 반 정도 쉬었는데요. 자, 2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을 찍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완성차든 이 부품 업종이든 잘 봐야 될 거고요. 자,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이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자, 현대차와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판매 같은 경우도 이제 높은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재고 수준이 상당히 낮다. 즉 아직까지도 피크아웃 우려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완성차뿐만 아니라 이제 부품 업종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결 실적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시장은 한국이 일단은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인도 이렇게 세 개 시장에서 지난 3년간 이 판매 점유율 상승세를 이어왔고요. 자, 하반기 또는 내년에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이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한 3년간 사실 판매가 감소세가 됐습니다. 즉 지난 3년간 누적된 이연 수요가 3천만 대가 되는 겁니다. 즉 요 이연 수요가 향후에 폭발을 하면은 계속적인 실적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 철광석이라든가 알루미늄, 구리, 즉 우리 자동차에 완성차에 쓰이는 이 원자재 가격이 보시면 하향 트렌드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원가 구조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자, 미국 시장에서의 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회복이 될 거고요. 특히 인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모멘텀을 제공을 해줄 겁니다. 특히 이제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신차를 출시한다든가 또는 이 첸나이 공장 증설 또는 GM 공장 인수 같은 이 캐파라 그러죠. 이 생산 능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완성차 쪽도 실적이 피크아웃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여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랑 마찬가지도 이 대형주가 가면은 이 중소형주의 실적 상승세는 훨씬 크다는 겁니다. 특히 이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증가하면은 우리 이제 자동차 부품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5%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1% 또는 2% 상승할수록 절대적인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CR이라 그러죠. 그 원가 우리가 이제 완성차에서 그 단가이나 압력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소형 자동차 부품 업종을 왜 중요시하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인 완성차들이 어떤 부품사에 대한 가격 협상력을 유지한다든가 또는 그 생산 중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부품 소싱을 다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우리 이제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우리 기존에는 현대차랑 기아에만 납품을 하다가 글로벌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그 매출처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모멘텀이 생기는 거고요. 특히 그리고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 원가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요. 그 원가 절감 방법은 이 부품사한테 이 단품 수주가 아니라 이 시스템 또는 이제 모듈 단위의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즉 수주 단가가 2배 내지 3배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 한국 그 부품사들은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완성차용 수주가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배터리 관련한 그 전기차 신규 아이템 수주가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증가할수록 이 자동차 부품업체의 실적이 증가하고 이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와 기아가 북미라든가 인도 쪽으로 상당히 우리가 캐파를 늘리고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이 동반 진출하는 부품사들 또한 그만큼의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개별 업체별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